오늘은 비가 좀 와서 아침이 좀 선선하네요.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은퇴를 앞두고 은퇴 이후에 귀농을 생각한다면 아니면은 지금 은퇴를 한 이후인데도 귀농을 언젠가는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신다면 이 은퇴 후에 취득한 농지에 제가 꼭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이 비닐하우스, 이 하우스를 짓고 하우스 농업을 하라는 얘기를 꼭 드리고 싶어서 그 이유를 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그 하우스라고 하는 그 하우스의 목적 자체는 과거에는 그 햇빛을 좀 활용하는데 더 중점을 두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을 햇빛을 통해서 어떤 고온을 만들어서 그 고온에 대한 그 식물의 성장을 촉진시키는 그런 쪽에 포커스를 뒀다면은 현재는 이 하우스의 존재는 철저하게 환경 제어에 초점이 맞춰졌다고 봐야 됩니다. 하우스 안에 그 어떤 공간을 만들고 이 공간에는 그 농업을 하기 위해서 통제해야 될 여러 가지 그 요인들이 있죠. 햇빛, 온도, 그 위에 습도, 그리고 병해충, 그 다음에 토양 관리, 뭐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농사를 짓기 위해서 관리해야 될 요인들이 있는데, 그 부분을 노지에서 고온에 온도가 고온으로 올라가고 태풍이 불고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이런 거에 의해서 받는 영향을 제어하는 게 너무 힘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위적인 제어 내지는 어떤 통제를 할 수 있는 시설을 우리가 이제 비닐하우스 시설이라고 그러면은 그 비닐로 씌워진 공간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안에 물을 줄 수 있는 양액을 통해서 물을 줄 수 있거나 아니면은 관수 장치를 걸거나 하는 부분들, 그리고 비료 내지는 농약을 살포할 수 있는 장치들, 그리고 뭐 그 외에도 토양을 관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레일을 깐다든가 이런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시설을 이 하우스 안에 집어넣음으로써 이 공간을 내가 의도하는 대로 통제할 수 있게 만드는 작업, 이게 농업인들한테 아주 유효한 곳이 이 비닐 하우스입니다. 만약에 은퇴 후에 농업을 생각한다면 어떤 부분이 이제 걱정이 될까요? 일단 너무 크지 않은 공간, 그리고 내가 경험하지 않은 농업, 그리고 여러 가지 생길지도 모르는 여러 가지 현상, 기후적인 현상에 대한 대처, 이런 부분들이 매뉴얼화 돼 있지 않고 경험자의 어떤 조언 내지는 유튜브에서 나오는 농산이 이렇게 져야 된다라는 그런 어떤 거, 그리고 뭐 문서상 나오는 그런 것들을 보고 농사를 짓게 되지만 실제 현실에 들어오면은 닥치는 여러 가지 힘든 사항들은 말도 표현하기 힘들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요리를 할 때 레시피를 보고 정해진 대로 딱딱 하듯이 이 안에서 뭔가 상세한 그러니까 너프한 매뉴얼이 아니라 상세한 매뉴얼과 기계 장치, 이런 부분들을 초반에 어느 정도 준비를 해놓고 시설을 해놓는다면 농업을 어떤 계획의 범위 안에서 할 수 있는 게 가능해지죠. 농업을 계획 안에서 할 수 있는 게 가능해지고 농업을 진행하는 거가 가능해질 뿐만 아니라 그거에 대한 생산량,
내지는 판매까지도 어느 정도 계획이 다 가능합니다. 또 무엇보다 더 좋은 거는, 가장 중요한 거는 일손을 최소화시킬 수 있다라는 부분일 겁니다. 그러니까 노지에서 생길 수 있는 그 잡초라든가 그다음에 그 해충이라든가 이런 거에 의해서 그 손을 못 보고 나중에는 이제 손들어 버리는, 포기해 버리는 상황으로 많이 가게 되는데, 이 하우스 안에 그 어떤 시설을 잘 갖춰 놓는다면 업무적인 부분이라든가 그 업무를 단순하게 한다든가 아니면 기계화한다든가 아니면은 그 업무에 대한 그 어떤 그 스케줄 매뉴얼이 정확하게 짜여 있다 그러면 그 노동력을 최소화시키고 그리고 그 생산량은 극대화시킬 수 있는 게 가능하죠. 우리가 대형 그 연동하우스를 져서 1000평, 2000평의 농사를 짓는 게 아니라 한 100평 정도의 공간을 하우스로 만들고 그 안에서 다양한 테스트를 통해서 토지에 작물을 심는 방법도 가능할 것이고, 화분을 통해서 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고, 그 선반을 만들어서 수경 재배를 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고, 지금 위에와 같이 차광막을 씌워서 햇빛의 양을 어느 정도 조정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고, 그리고 이 안에 그 하우스 같은 경우가 바깥에 고온으로 올라가면은 하우스도 따라서 올라가고 그보다 더 올라가는 경우도 발생하지만, 이 안을 그 그늘을 만든다든가 그 포그라고 하는 걸 통해서 온도를 낮춘다든가, 이 고온을 조금 피해갈 수 있는 방법도 이 하우스 안에서는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한겨울에 농사를 짓기 위해서도 이런 하우스가 필요하죠. 결국은 하우스 시설에 대한 그 활용 목표를 정확하게 정하고 거기에 걸맞는 시설이 만들어진다면 그 전문 농업인한테 하우스가 필요한 게 아니라 되려 초보 농업인, 그 다음에 소규모 농업인, 그 다음에 이 그 기술이라든가 컴퓨터라든가 이런 어떤 시스템에 익숙한 도시민들한테 꼭 필요한 게 저는 이 하우스 농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규모 하우스 농업. 그리고 이 소규모 하우스 농업에서 중요한 부분이 또 하나가 있는 게, 우리가 농업인 등록, 농업경영체 등록을 해야 되죠. 농업경영체 등록에서 노지는 300평을 가져야만 경영체 등록이 가능하지만, 이 시설, 하우스는 100평만 있으면은 농업인 등록이 가능하기 때문에 100평 하우스라고 하는 부분을 제가 언제나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00평 하우스에 그 농사를 수월하게 지을 수 있는 시설을 과하지 않게 충분히 설치를 하고, 사실은 경험이 좀 있어야 그런 부분도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 파악할 수 있는데, 일단은 기본 시설을 만들어 놓고 추후에 그 농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은 추가시키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 처음 농사를 짓는 사람은 저는 언제나 하우스 농사를 져라. 하우스 농사가 어려운 농사가 아니라 쉽게 가고 단순하게 가고 인건비를 줄이고 힘들지 않게 갈 수 있는 방법의 하우스 농사를 찾아라, 이 얘기를 매번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결론은 간단합니다. 귀농을 생각하는, 은퇴 후 귀농을 생각하는 은농인 이라면 너무 그 대책 없이 농업에 뛰어들지 말고 작은 농지에 그 농지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하우스를 설계하고 하우스에 대한 조언을 충분히 들어서 하우스 농사로 귀농을 시작하십시오 라는 얘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